그러니까 초등학교 사이에 어머니가 3분 계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하면서 18살 때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고 한 2~3살 있다가 또 한쪽 눈이 안 보여지게 된 거예요. 수능 1등급이래. 너무 다 자랑하죠. 여기 자랑해도 자랑해도 그러니까 여기 잘하는 사람 엄청 많아. 돈 자랑하는 사람, 사업 자랑하는 사람. 그럼 자랑하는 사람 천재 여기. 진짜요? 괜찮아. 저도 제 자랑을 좀 하면 우리가 오래 알게 됐잖아. 네. 근데 나도 오래전부터 봐왔거든? 진짜요? 근데 너가 날 안다는 거야. 우리 처음 네. 만났을 때. 너무 신기한 거야. 저는 진짜 엄청 많이 봤어요. 아, 진짜? 저 그래서 미국 딱 간다고 신청했을 때 이제 10명의 크리에이터가 같이 간다고 했을 때 딱 정민이가 저한테 저 앤드류님 있어. 오, 맞아. 그래서 제가 알던 사람을 만나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또 더 긴장돼가지고. 나도 되게 신기했어. 근데 처음부터 나한테 거짓말 하더라고. 왜요? 내 영상을 되게 많이 봤다는 거야. 왜 거짓말이에요? 너 들은 거 아니야? 너 본 건 아니잖아. 저는 봤어요. 우리가 이 정도로 친합니다. 그렇죠. 제가 거짓말을 좀 했어요. 아니, 그리고 나 처음에 만났을 때 놀랐던 게 나를 만나자마자 앤드류님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알지? 뭐지? 약간 소리도 높이가 나보다는 무조건 위다. 입의 위치가. 나 그게 너무 신기했어. 소리로 사람의 키를 감별할 수 있구나. 그쵸.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영상으로만 진짜 많이 봤다 했잖아요. 형의 목소리가 그래도 높은 편이고 약간 우톤이니까 이거 뭐 비하가 아니고 약간 아기자기하게 생길 줄 알았어요. 약간 아담할 줄 알았어. 네, 아담할 줄, 미니미할 줄 알았어요. 근데 높아가지고 크다. 구독자분들 실제로 만나면 그 얘기를 많이 들어. 진짜요?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그니까요. 거의 80에 육박하는 거 아니에요? 저 키 큽니다. 네, 거의 80입니다. 저는 솔직히 목소리 키로는 한 60 후반 예상했거든요. 나보단 작겠구나. 진짜? 네. 그 얼굴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말하면 얼굴이 힐 것 같았고 약간의 초승달 웃음이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오, 맞아. 맞아요? 나 우상이야. 그리고 약간은 이마가 열려있지 않을까? 살짝. 솔직히 안 보여요? 저 안 보여요? 지금 열려있어. 진짜요? 그러면서도 깔끔한, 딱. 약간 도련님 이미지? 네.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울 것 같은 느낌? 맞을까요? 너무 추상적인가? 이러니까 주작 얘기가 나오시니까. 이게 목소리에서 다 느껴져요. 신기하다. 이거 우리 같이 여행을 했잖아. 보름 동안 여행을 했잖아. 하면서 느낀 거는 너가 보이진 않아도 생각보다 많은 걸 볼 수 있구나. 어디서 그런 걸 느낀 거예요? 말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기분을 파악하는 것도 있고 다른 감각들이 이제 발달되니까 어느 거리나 뭐 어디 위치나 이런 거를 너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되게 빠르더라고. 한 번 간 길은 그대로 또 가고. 맞아요. 근데 좀 자기 자랑하면은 또 시각장애인이라고 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거야? 제가 너가 조금, 특별한 거야? 제가 조금, 이거 너무 자만한가? 제가 좀 잘 외우는 편 같긴 해요. 네. 저도 사실 옛날에는 뭐 그냥 시각을 잃으면은 제 감각이 그냥 쭉 발달하나 했는데 이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때 미국에서 그거 쓰고 했잖아. 근데 몰랐던 그 분수대 물소리가 들리고 차 소리가 들리고 이게 눈을 감으니까 더 많은 게 들리더라고. 그니까요. 우리가 그냥 들을 수 있는데 애초에 들을 필요가 없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눈이 안 보이고 나서 감각이 진짜 내가 듣지 못했던 거를 듣게 되는 게 집중하니까. 사람들 아까 기분 말했는데 표정은 사람들이 잘 숨기는 사람들도 많은데 목소리를 못 숨기는 사람도 많아요. 저 사람 저 톤이 아니었는데? 약간 뭐가 있나? 그래서 만약 기분 안 좋으면 딱 잡아챌 수 있다. 오늘 컨텐츠 찍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옛날 영상들도 찾아보고 막 그랬어. 근데 너무 대단한 게 많은 거야. 왜요?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앞이 보이는 사람보다 너가 더 많은 걸 하고 있다고도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수능 봤잖아. 네. 수능 1등급이래. 수학. 수학. 나 수포자였거든. 진짜요? 나 그래서 아예 수능을 안 봤어. 그리고 심지어 건대 경영학과 들어갔잖아. 맞아요. 요즘은 그래도 좋아져가지고 이제 점자 기계도 들고 가서 계산도 탁탁탁 하면서 필산할 수 있는데 저 때는 암산.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다 자랑하죠. 여기 자랑해도 그러니까 여기 잘하는 사람 엄청 많아. 돈 자랑하는 사람, 사업 자랑하는 사람. 그럼 자랑하는 사람 천재 여기. 진짜요? 저도 제 자랑을 좀 하면 수학 점자도 따로 배워야 되고 일단 뭐 시그마, 리미트, 별의별 기호도 다 외워야 되고. 나 하나도 몰라. 근데 만나는 점이 몇십 개인지 몇백 개인지 세는 문제 같은 것도 있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가만히 한 30분 동안 계속 허공만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보이는 건 아닌데.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걸 계속 연습해야죠. 시각장애인도 수학을 어려워해요. 더 포기하고 싶고. 그럼 당연하지, 네. 당연하지. 네, 저는 했어요. 나는 너무 어려가지고 수학이. 눈이 보여도 그게 힘들어요? 아 진짜요? 내가 그래서 미대 갔어. 근데 근데 놀라운 게 저도 눈 보일 때는 수학을 못했어요. 아 진짜? 네. 왜냐면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픈 거예요. 근데 안 보니까 차라리 모르겠어요. 저 나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보는 거에서 약간 불안감을 느끼는 스타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와 도형이 막 겹쳐져 있고 뭐 여기 뭐 넓이를 구해라 막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차라리 안 보니까 제 머리 생각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그게 오히려 편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리고 경영학과를 가는 것도 되게 드문 일이잖아. 그쵸. 맞아요. 왜냐면 말 그대로 이제 눈이 안 보이면 진짜 그 시각적인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경영학과는 남들한테는 흔한 학과인데 이제 시각장애인한테는 이제 뭐 그래프나 막 계산기도 두들겨야 되고 그러니까 기피하는 학과인데 그래서 더 가고 싶었어요. 선생님들도 사실 경영학과 가지 말고 무조건 약간 사회복지학과나 특수교육학과 가. 그러면 저는 경영학과 갈게요. 해서 약간 물론 후회하기도 했는데 이래서 가지 말라고 했구나. 와 이거 뭐 이렇게 계산기 두들기는 게 많지? 했는데 그래도 또 거기서 방법을 또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졸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저 과탑도 한번. 보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 같아. 아니. 나 과탑 못 해봤거든. 저도 그냥 한번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경험했다. 그리고 그랬다면 너가 거기서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그런 막 점자나 아니면 보도블럭이나 그러니까 뭐라 경사로 그거 만들어달라고 해서 학교에서 만들어줬다. 맞아요. 제가 경영학과를 갔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도 하게 된 것 같고 동아리도 만들게 된 것 같고 전 그래서 경영학과 가길 잘했다고 생각한 게 처음엔 후회했는데 학교를 갔는데 점자 교재도 없지 휠체어 탄 애는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근데 3층에서 수업을 한다고 자기 수업 취소하라고 했다고. 근데 막 그런 거 듣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너한테도 그 PPT를 못 보니까 듣지 말라고 했다. 맞아요. 저한테도 그냥 딴 수업 신청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하면서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지를 메일로 보냈는데 그래도 어려울 거다 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서 수업을 거부하면 어떡하라는 거지? 돈도 똑같이 냈는데 저 할인받지 않았거든요. 장애인이라고. 이거 아니다 싶어서 이제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그걸 해야 하는 게 무조건 뭐 장애인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뭐 이게 왜 필요한지를 따다다닥 말했죠.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까지 흘러온 것 같아요. 근데 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각장애니까 경영학과는 못 들어가 하지 않고 들어갔으니까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유튜버래가 아니라 시각장애인도 유튜브 할 수 있지 않을까가 된 것 같아. 맞아요. 내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나 했던 게 오히려 첫 단추를 잘 끼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거길 갔으니까 사실 그래 시각장애인도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했던 거를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유튜브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해서 해왔고. 한수아 너가 그거잖아. 국내 최초 실버 버튼 받은 시각장애 유튜버. 그리고 세계 최초 점자 실버 버튼 받은 유튜버. 맞아요. 그것도 점자 잘못 와가지고 다시 만들어달라고 요청해가지고. 맞아 3번 찾아갔어요. 3번 다시. 너가 그 컵라면도 만들었잖아. 맞아요. 점자 컵라면. 진짜 유튜브라는 게 저도 너무 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옛날이었으면 사실 안 변했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변할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 공감해 주니까 이게 뭔가 변하기도 하고. 왜냐면 시각장애인들은 세대 차이를 못 느껴요. 서로가. 그러겠다. 네. 뭐 30년 전에 느꼈던 불편함이나 10년 전에 느꼈던 불편함이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최근에 되게 많이 변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너가 큰 일을 많이 한 거잖아. 그렇더라고요. 사실 너 유튜브로 그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구독자분들이 거기 회사에 막 연락해가지고 그 맞아요. 점자 라면도 생긴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컨텐츠로 막 어떤 부분에서 그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지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 그리고 시각장애인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를 계속 보여주니까. 이게 진짜 선한 영향력이 아니야. 아니야. 여기 채널 되게 좋네요. 빛의 유튜버. 여기 이 자리 되게 좋네요. 자랑 타임도 이렇게 계속 해주시고. 여기 자랑타임 계속해요. 같이 여행하면서 앞을 못 본다는 게 정말 많은 거를 제약하는 그 장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너는 그거를 또 너무 잘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민 PD랑 같이 촬영을 하는데 너가 밖이었는데 거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너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뭐 여러분 막 원샷 하는 소리입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유튜브 막 찍는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나 이렇게 촬영하다 버릇해서 밖에 나가면 나 목소리가 개미 소리가 돼. 그러니까 진짜요? 밖에서 촬영을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큰 소리를 잘하는 거야. 시각장애인이 미국 시카고에서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 근데 너한테 물어봤자 그랬더니 형 저는 앞에 뵈는 게 없어서 부끄럽지 않아요? 엄청난 장점이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보이지 않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하는 게 너무 멋있었어. 네. 뭐 강연장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게 되게 저한테 장점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 1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비슷해요. 10,000명 있으면 야 오늘따라 사람 너무 많다. 너무 긴장돼 걱정돼. 맞아. 그럼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가요. 아 여기 10명 있다. 혹은 아무도 없을 수도 있겠다. 여긴 나 연습하는 공간이다. 그냥 박수 쳐지면 오 사람이 많았나? 하고 하는 거지. 형도 밖에서 말하기 어려우면 눈을 감고? 네 눈을 한 달 가리고 그래서 사실 네. 우리가 이 채널 네. 할 때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잖아. 네. 장애팔이 vs 네. 성공팔이 네. 이렇게 가자고. 네. 아 좋아요. 근데 진짜 어떻게 그런 댓글을 사는 사람이 있어? 엄청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악플 읽기 할 때도 그 장애팔이 싹 다 모아서 한 적 있어요. 장애팔이 하지 말아라. 야 장애인이 그럼 장애 가지고 장애 이야기 하지 뭘 파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장애팔이 하는 것들 아. 극혐이다. 야 나는 장애인이니까 그냥 장애를 가지고 장애인인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건데 그게 팔이라고 한다면 뮤지션들은 음악팔이. 와 그래 음악팔이 그게 말이 돼? 그럼 이 세상에 안 파는 사람이 뭐가 있냐? 그럼 강아지 tum 개팔이도 아니고 저는 맞네. 그니까요 다 그냥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전 제 재능이거든요 이건. 그치. 저는 뭔가 제 장애가 사실 뭐 부끄럽지도 않고 제 재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리고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콘텐츠를 또 만드는 사람이고. 맞아. 그리고 너무 잘 만드니까 재미있게. 그것도 능력이거든. 아니 솔직히 해봐 진짜. 그 댓글 다 한 사람. 그니까. 너 해보라고. 아 그니까요. 아 형도 그러면 모팔이 많이 들어요? 난 성공팔이, 뭐 강의팔이, 책팔이 소리 많이 듣지. 아 그럼 저도 책도 내고 강의도 하니까 그럼 저도 계속 다 파는 것 같아요. 그러네. 네.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게 전 주작. 아 주자. 네. 저 맞아. 4년 내내 듣는 게. 그래서 사실 나도 지금도 살짝 의심하고 있긴 하거든. 제가 세상 모두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혼자 너무 잘 다니는 거야. 아마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너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기에 너무 많은 것들을 잘 해나가니까 계란 후라이도 너무 잘하고 라면도 잘 끓이고 그럼요. 이러니까. 짜파게티 다 가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저 시각장애인 됐을 때 진짜 슈퍼 하나도 못 갔거든요. 아 왜냐면 너무 무서우니까 다 계속 걸리니까. 그래서 진짜 응급실도 진짜 너무 많이 다녔고. 근데 만약에 제가 계속 연습 안 했으면은 똑같이 못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슈퍼 하나 갔을 때 처음에 약간 그 성공 경험이 너무 막 좋은 거예요. 슈퍼 갔으니까 다음도 가능하지 않을까? 다음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면서 뭔가 도장 깨기처럼 땅 되니까 뭔가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안 돼도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생긴 거지. 만약에 뭔가 계속 안 했으면은 여전히 못 했을 것 같고. 시각장애인들도 다 다른 게 집에서 진짜 10년 동안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장애도 저는 유머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장애인은 야 그건 좀 그렇지 않냐 하는데 그냥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에서도 맨날 상황극도 하고 막 일부러 오버하면서. 너가 시작한 이유가 그거였잖아.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너무 미디어에서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동정해야 되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비춰지는 게 싫어가지고 그런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어서 유튜브 시작한 거라고. 그러니까 한번 나 책 잘 열심히 다 읽었네요. 다 읽었어. 아니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 출연한 적 있었는데 재밌는 거예요. 신나고. 근데 제가 제 나온 모습을 봤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저를 보는데 뭔가 저는 웃고 있어요 분명히. 뭐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 BGM이 되게 아련하면서 따라라라. 네. 따라. 한솔 씨는 오늘도 웃습니다. 따라. 이거 왜 이렇게 짠하지? 이거 내가 못 봐주겠다. 이걸 내가 만들고 싶다 하고 내가 만드니까 느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맞아. 그래서 너 콘텐츠를 보면은 불쌍하고 동정이나 아니면 막 감동 이런 것보다 진짜 재밌고 유쾌하고 밝고 그리고 선한 느낌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더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불편한 거 없이. 그래서 그냥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진짜 잘하네. 그냥 진짜 하네 성공하네. 이거가 포커스지. 저거 어떻게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좋은 것 같아. 나는 이제 시각장애인인 게 재주라 그랬잖아. 그래도 이게 진짜 재주다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또 하기까지의 그 심정들이 되게 네. 담겨 있잖아. 네. 그걸 보는데 와 진짜 대단한 생각이 들더라고. 너가 처음부터 아예 못 봤던 게 아니고 보다가 네. 갑자기 한쪽이 안 보이고 그쵸. 그리고 나머지까지 안 보이고 그래서 맞아요. 이게 점점 안 보일 거다라는 그 선고까지 받고 네. 그 안 보이는 시기를 이렇게 또 지나왔잖아. 네.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 그쵸. 저는 진짜 시각장애인이 되기 전에 일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어머니도 3명 계셨고 맞아.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하면서 그것도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지. 맞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사이에 어머니가 3분 계셨고 그 사이에서 사실 차별도 있었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제 또 큰어머니 큰아버지랑 13살 때부터 살게 되고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인생은 진짜 예상치 못한 순간의 연속들이구나. 그래도 나는 이제부터라도 내 행복을 만들어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18살 때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고 한 2-3달 있다가 또 한쪽 눈이 안 보여지게 된 거예요. 나는 근데 시각을 잃은 거 말고 네. 난 그냥 내가 네.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집을 나가고 네. 어머니가 2번 또 바뀌고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돌아갔으면 난 그것만으로도 그냥 인생을 살기 힘들었을 것 같아.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큰엄마 큰아버지 네. 댁에서 네. 묵다가 고등학교 때 또 잃은 거잖아. 이제 좀 살만 하려고 맞아요.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가 약간 정점으로 딱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나한테 남은 거는 약간 이 몸 하나인데 시력을 잃으면 어떻게 내가 살라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난 그래도 내 몸 하나 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한텐 그래도 큰엄마 큰아빠가 있잖아.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눈을 잃게 되니까 와, 믿기지 않는 거예요. 아, 이제는 과연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고 고등학교도 자퇴 막 했고 어떻게 해서든 막 꾸역꾸역 다니려고 했는데 아예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워서 약간 지내다가 누워서 지내니까 안 보이니까 할 게 없으니까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남은 인생 몇 년이지? 막 그러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못해도 지금 60-70년 더 살 텐데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다. 와,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딱 큰엄마가 우는 소리가 딱 들려서 아,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점자를 배워야겠다. 그냥 결심을 그냥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진 않는데 이걸 배우지 않으면 그 다음 길이 없는 것 같다. 일단은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찾다 보니까 뭐 핸드폰도 할 수 있고 컴퓨터도 할 수 있고 뭐야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은데? 하면서 또 시각장애인 학교 갔더니 다들 장애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넌 장애 연차가 별로 안 돼서 이걸 아직 깨닫지 못했다. 너는 어리다 아직. 너 장애 나이 몇 살이야? 약간 이럴 정도로 재밌게 노는 친구들은 이렇게 노니까 처음엔 야, 이래도 돼? 했던 게 이렇게 장난치고 놀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밝음을 찾아갔구나. 맞아요. 어두운 것만 같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밝은 것들이 찾아나가면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멈춰 있었으면 없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못 찾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재밌는 것들을 계속 찾게 됐던 것 같아요. 재밌는 게 계속 나오니까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같이 여행 가는 것도 생기고. 맞아. 사실 자, 어쨌든 이게 핸디캡이라고 보면은 그 방해물이 맞을 수 있는데 이거가 또 하나의 그러니까 도구로서 사용되니까 너무 저에겐 다 기회인 거예요. 안 보고 달리는데 세상 빨리 달려. 그러고 난 너랑 여행 가서 너무 좋았던 게 웬만한 거 다 너가 해보려고 하는 거야. 너가 계산하려고 하고 커피 사는 것도 너가 주문하려고 하고. 근데 왜 그런 거 봤더니 정민 PD가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 몰래. 와, 여기서도 유튜브 컨텐츠가 와 진짜. 그럼요. 제가 그거 할 때마다 야, 나 간다 찍어 간다. 헬로 영어도 못하는데 일단 어떻게 해서든 해서 담아야 컨텐츠니까. 그래서 나는 널 초대하고 싶었던 네. 게 네. 진짜 보고 반성해야 된다 우리. 이거 이제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네. 나 포함해서 반성해야 된다. 뭔 핑계가 많아. 뭘 못할 게 많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그럼요. 저는 눈 뜨면 이제 방방 뛰어다녔어요. 저는 지금도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밝을 수가 있지? 아니 그래서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신체적 결함 말고 심적인 결함 뭐 보통 사람들도 그런 결함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그쵸. 있는 컴플렉스가 그쵸.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뭐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마인드로 극복하면 다 극복할 수 있겠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그때 여행 갔다 와서 용기가 났어. 진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관점의 차이? 맞아.